우선은 자 국민의힘으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8월 20일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오늘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어제 1타 뉴스 보셨어요? 안 보셨죠? 어제 그 1타 뉴스 어제 보셔야죠. 어제 1타 뉴스 채팅방이 정말로 그 보수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도 이 당대표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정말로 첨예하게 너무나도 대립해서 네. 채팅방을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우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후보자는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그리고 양양자, 장성민 전 의원 등 총 7명. 이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자료로 조금 더 쉽게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줄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우선 7명 중에 5명만 추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금 의원들이나 이제 후보자들이나 인물들은요 어느 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향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진우 밑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윤희수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예. 저 사진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이분들의 이제 마음이 어디로 갈 네. 것이냐. 그리고 첫 번째 줄이 이제 5명, 7명 중에 저희가 5명을 추린 거고요. 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뒤에서 조금 나름 조정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렇게 표로 당권 구도를 이제 표현해본 그림입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 50%를 반영한 예비 경선 거쳐서 이 당대표 선거에 본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을 압축합니다. 예비 경선은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죠, 대변인님. 네, 우선 그렇습니다.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4명. 자,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부인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예, 일단 4명. 네. 김문수 후보 당연하죠. 전 이제 대세니까요, 대세고 지난번 여론조사 지금 1등하고 있고요. 지난번 대선 주자였습니다. 국민의힘에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 주자로 장동혁 후보가 다크호스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장동혁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그때 2위 자리가 한동훈 후보였었거든요. 근데 한동훈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세대 개최론이라는 세대 개최론이라는 그런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대 교체론을 장동혁 후보가 좀 일부 흡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 후보가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장동혁 후보가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어서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이루어지고 일단 이 4명 이외에 나머지 떨어지시는 분 중에 좀 안타까운 분이 주진우 의원 조금 안타깝다. 왜냐하면 주진우 이번에 굉장히 잘 싸워줬었거든요. 인사청문회도 그랬었고 인사청문회 아닌 사안이 있을 때도 상당히 저격수 역할로 투사적인 면모를 잘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좀 주진우 의원이 저는 이번에 조금 좀 타겟을 잘못 잡지 않나 싶어요. 당 대표 좋죠. 도전한 건 굉장히 그런 모습은 이렇게 젊은 패기로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최고위원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최고위원 나가서 이번에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주진우 의원 정도가 최고위원 하면서 받쳐주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 당에서 어떤 전사적인 지도부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미 당 대표 출마한다고 해서 조금 이번에는 주진우 의원이 4강에는 들어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도 4강에 들어갈 것 같아요. 조경태가 지금 이번에 5선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국민의힘의 국회 부의장을 지금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경태 의원이 그전에는 사실 부산에서는 좀 이름이 알려졌긴 하지만 전국적인 지지도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쪽에 붙어서 탄핵 찬성을 주도하면서 좀 인지도를 많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못지않게 조경태 의원도 인지도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제가 보기엔 3등 아니면 4등 이렇게 해서 어쨌든 4강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어제 저희가 썸네일 보여드렸을 때는 이제 당심은 김문수 전 장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심이 조경태 의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1타 뉴스를 보시는 꽤 많은 분들은 지금 장동혁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채팅창을 살펴보면. 그래서 어제 썸네일에서 당심과 민심이 지금 갈렸는데 근데 이게 민심은 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게 지금 우리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다 그 골고루 참여하는 여론조사 그러면 민심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민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우파 지지층이나 중도층은요 여론조사에 참여를 잘 안 해요. 아직까지 상처에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심에는 상당히 역선택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좀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뚜껑 열어봐야겠네요. 뚜껑 얘기하시면 뚜껑 나중에 열어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조경태 의원이 높게 나온 거는 민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 민심이 아니라 역선택 가능성이 상당히 품고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부장님. 일단 조경태 의원은 아까 5선이라고 하셨는데 6선이고요. 6선에 벌써? 네, 6선입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민심에서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건 뭐
100% 역선택이라고 봐요. 그건 사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조경태 의원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과 굉장히 상충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당심, 당원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이 대변을 못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그리고 소위 친윤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이 상당히 강도 높은 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난사도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당 내에서도 비판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을 하는 동력으로서 민주당이 사용했던 극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뛰어나갔던 그 40%의 국민들이 내가 왜 극우냐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극우라는 그 프레임의 정의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요. 윤석열 그 정의가 대통령의 뭐예요? 탄핵에 반대했다라는 것은 단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때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 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계엄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탄핵은 안 된다라는 그런 시위 정말 많이 나갔어요. 저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누구나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이 설령 탄핵 심판이라 할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정성이 보장된 적이 없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불법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고 서부지법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영장을 발부를 했고 또한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마치 무슨 대학생 토론 배틀하듯이 여러 가지 반론을 하는 점에서 시간 제한을 두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또한 검찰 조서가 인용 조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서를 임의대로 인용을 해버리고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초벌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탄핵 심판을 밀어붙였고 결국은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들이 탄핵 결과를 내렸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품었던 의문점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해소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라고 당신은 극우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극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 즉 내 편이 아니면 다 극우가 되는 것이냐? 조경태 의원이나 친한계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주류가 아니던 시절 그 서러움을 지금 푸는 거예요. 기존에 구주류였던 사람들을 극우로 몰아붙이면서 본인들이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보수 개혁이라는 건 본질은 뭡니까? 없어요. 무엇이 보수 개혁이고 어떤 것이 본질인지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저 본인들이 당권을 잡는 게 보수 개혁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엘리트 보수주의, 즉 옛날에 판사, 뭐 변호사, 의사 하던 사람들, 강남 기득권 좌파들, 강남 기득권 우파들이 와가지고 권력을 승계받는 것이 보수 개혁입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날 우리 대학생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만 안 된다고 외쳤는 그 수십만 대구에 모였던 사람들, 부산에 모였던 사람들,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당원들의 의중을 대변을 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을 하는 것이 정치인이지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100% 옳아서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당권을 가져가고 그게 정치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정치의 퇴행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수의 배신자지 저는 우리가 극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저는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아니 본인들이 무엇이 보수 개혁인지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상대편을 악마화하고 민주당이 가져오는 프레임으로 상대방한테 올가미를 걸어서 나락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내전이라도 치르자는 겁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정말 이 극우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심판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이제는 제발 정확한 민심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으로 해서 그러면은 한국사 강사 전한계 씨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네. 전한계 씨를 두고도 지금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극우 프레임이다 뭐다 네.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한계 씨 입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둘러싸고
국민의힘 저는 내부에서 내용이 사실 일어나는 거. 네. 전한길 씨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개인이에요. 그 사람은 한 일개 개인이고 일개 개인이 당에 입당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당을 하고 나서 저지른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혹은 당에 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입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벌써부터 징계를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고 아니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 아닙니까? 자유민주 수호하는 정당에서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지나치게 위축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친한동훈계가 얘기하는 뭐 전한길 강사가 당권 주자들에게 뭐 면접을 한다? 아니 저는 그 프레임 상당히 황당한 게 아니 그거 하고 싶으면 본인들도 하시면 돼요. 본인들도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본인들도 국민의 당권 주자들한테 그 질문지 보내십시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준호 대변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누구나 다 나 손들고 내가 국민의힘 당권 이번에 당대표 나온 사람들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돼요. 본인들은 안 해놓고 왜 하겠다는 사람한테 뒷다리를 잡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악의적인 프레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강국사 강사 전한길 씨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 일타뉴스 나오시는 보수 패널분들은 한결같이 답이 좀 공통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일개 개인이 이제 들어온다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을 구석탱이로 몰아가느냐 뭐 이런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은? 그렇죠. 전한길 강사가 지금 이제 친한동훈 계열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때리기 좋은 아주 이제 뭐랄까 타겟이 되는 거죠. 먹잇감이요? 그 워낙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본인 스피커가 빅 스피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분으로 대표되는 게 하긴 한동훈 대표도 지금 소통 방송하면서 인플루언서 지금 본인도 하고 있는 거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사실상 위협을 느끼는 거지. 국민의힘에서 이제 스피커 역할, 큰 스피커는 나 하나여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경쟁자 나타났거든요. 그게 전한길이에요. 전한길 강사 나타나서 자기의 스피커 역할, 몫을 보수 자리에 있는 스피커 빅 마우스의 몫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프레임이 저는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반탄, 찬탄 그거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안 나오고 됐으니까 그 얘기가 당연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제 우리 이제 전당대회 주요 프레임이 될 것이냐? 저는 선명 야당 연대와 당 분열 연대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명 야당 연대, 김문수와 장동혁 의원이 선명 야당이죠. 선명한 야당으로서 우리 연대해가지고 우리 당을 어떻게 리빌딩 해가지고 무도한 민주당과 그다음에 폭정을 일삼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냐, 이런 선명 야당 연대로 경쟁하는 것이 김문수 장동혁 쪽이고요. 나머지 조경태 안철수 뭡니까? 당 분열 연대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저는 존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야당으로서 소수 야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힘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공격을 해야 됩니까? 저쪽에 무도함에 대해서 공격하고 경제 파트에서 공격을 하고 정체성에서 공격을 하고 이런 공격거리가 수만 가지 널려 있는데 그쪽 공격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어디로 총구를 돌립니까? 우리 쪽 돌려가지고 난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승부를 갈라서 내가 1등을 해서 내가 당을 끌고 해야지만 이건 인정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이건 우리 당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학적인 파괴적인 내부 파괴적인 스피커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 분열 연대와 선명 야당 연대 간의 대결이 이번에 전당대회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랑 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권성동 그 얘기했죠.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의원 나가라고. 권성동 의원 페북 한번 띄워주세요, 피디님. 네. 지금 보시면은 그 얘기요? 네, 권성동 의원 페북 보시면은 저기 내란 특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이제 당을 지키기 위해 대표 출마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두고 이제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며 웬 호들갑 이렇게 비판을 좀 하면서 왜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낍니다. 여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한번 싸움이 붙었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뭐 하남자 이러면서 이제 좀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죠.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일단 안철수 의원이 먼저 권성동 의원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근데 안철수 의원이 특징이 뭐냐면은 권성동 의원한테 이름을 거론 안 해요. 안 하고 두 명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듣죠. 그러다 보니까 권성동이 거기서 이제 반박을 한번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또 안철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로 나와달라고 연락을 이제 했는가 봐요. 그 문자를 받은 모양인데 그 문자를 받은 거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그거 이제 자기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 하면서 굉장히 뭔가 부정에 맞서 싸우는 듯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보기에는 너무 좀
아주 소소하고 작은 별일 아닌 건데 큰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가 부정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홍보를 하니까 좀 기가 막히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권선동이 보기에는 좀 이제 사이즈가 그래도 뭐 대선 주자 하겠다는 사람인데 참고인 조사 받으러 나온 거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그러면서 또 반박을 한 거죠. 그 최고위원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최고위원 지금 선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읊진 않고요. 뭐 김민수 전 대변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 등 이제 많은 이 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출사표 던지셨는데 우선 김민수 전 대변인님 같은 경우는 저희 패널이시기도 해서 뭐 사심 넣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네 김민수 사심 전 빼고 대변인님이 얘기하다가도 김민수 후보 정말 김민수 전 대변인님이 일타뉴스에서 그럼요. 제가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최초로 여기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여기서 선언했었어요? 그래요? 일타뉴스에서 한 게 이제 다른 아. 유튜브로 이거 팩트 체크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처음 밝히신 거예요. 훌륭합니다. 네. 이거 역시 훌륭한 방송이에요. 아니 그래서 대변인 여기 최고위원 네.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전 대변인님이 됐으면 하는 그 의견들이 많죠. 거의 굉장히 많죠. 압도적이더라고요. 워낙 이제 김민수 전 대변인은 뭐 일단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보수에서 이런 분 보수 같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 이번에 나와줘서 일단 보수의 위기 쇄신에 이끈다 그러면 많은 우파들이 박수를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받는 분이 김재원 전 최고가 나왔는데 이게 유명하시죠? 김재원 전 근데 이분이 나오면 약간 구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TK에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재원 전 최고도 TK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TK에서 다 한다. 이러면 우리 전당대회가 사이즈가 전국 정당이 아니라 무슨 영남에 있는 자민련처럼 그렇게 외형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오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어떻게 투표할지는 물론 두고 봐야겠지만 김재현 최고가 김재현 전 의원이 나왔다는 것은 TK라는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전당대회 구조에는 썩 좋은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짐작이 들고요. 또 하나 김재현 전 최고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온 게 몇 번째인지 아세요? 몇 번째? 네 번째 최고위원 도전입니다. 그분 최고위원 이번에 전문이세요? 그러니까 직업이 거의 최고위원이에요. 자, 근데 직업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3번의 최고위원이 되냐 평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기다 지적이나 집중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를 김재원 전 의원이 잘 소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스텝이 대구시장 또는 이제 경북도지사 둘 중에 하나는 얘기가 그런 얘기 나왔었죠. 받아하지 예. 않습니까? 솔솔솔 나왔죠. 그렇죠. 애당초 그러면은 처음부터 최고위에 나와서 뭔가 당을 위해서 혁신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거쳐가는 정류소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최고위에 나와서 목숨 걸고 최고위 역할을 하겠다 하면 줄을 서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본인이 소명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후보로서 있었을 때 네. 한덕수 전 장관이랑 이제 단일화 논의하는 자리에서 실무 협상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고 단일화 책임자였어. 논의한 자리에서 네. 그 외에 아직 단일화 그 논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자들 그 브리핑하는 거를 갑자기 앞세워가지고 좀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좀 논란됐었잖아요. 그렇죠, 개인 그렇죠. 감정을 너무 네. 표출했다. 그렇죠. 이런 분이 이제 최고위원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좀 김민수 전 대변인님께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네요. 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또 주목받는 분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죠. 네. 이번에 날 조국 저격수로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고 조국도 이제 그 뭐죠? 그 이제 그 징계 무마 누구죠? 그 유재수. 누구요? 유재수 전 부산시장 부산 부시장 네. 부산 부시장 징계를 무마하는 그런 이제 의혹에 대해서 강서구청장이었던 김태우 당시 수사관이 폭로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 큰 타격을 줬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만약에 또 최고에 올라와서 또 저격수로서 전사로서 보수의 목소리를 내서 싸워준다면 이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남은 분들도 굉장히 화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당 대표 선거 못지않게 굉장히 좀 활기 있고 좀 볼만한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